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 대략 4일간 사용하면서 느낀 단기간 사용 후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는 계속해서 외형, 디스플레이, 베젤같이 디자인 위주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영상에서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부분들 그리고 성능, 발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형 부분 그래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이전에 언급했던 변색 이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아시다시피 저는 이번에 내추럴 티타늄 색상을 골랐는데 변색이나 이런 건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단순히 블랙이나 블루에서 유난히 그런 이슈가 있던 거는 솔직히 변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문이 묻어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은 제 이전 영상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내추럴 티타늄이 화이트 티타늄보다는 어둡기도 하고 블루와 블랙 티타늄처럼 지문이 쉽게 묻어날 거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던데 은근 지문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다한증도 조금 있고 생폰으로 거의 5일간 사용을 했는데 지금쯤이면 후면 글래스도 그렇고 테두리 프레임도 그렇고 지문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문이 아예 안 묻어난 것처럼 보이질 않아요. 이번 아이폰 15 프로 맥스 같은 경우 베젤이 굉장히 얇아졌습니다. 여기에 일단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일단 베젤이 얇아지면서 굉장히 얇아 보인다는 부분이고 정품 실리콘 케이스 같은 거 착용했을 때 아이폰 14 프로와 비교했을 때 베젤이 그렇게 두꺼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단점을 뽑자면 베젤이 너무 얇다 보니까 생폰으로 사용할 때 손바닥이 계속 닿아서 오타가 난다거나 스페이스바가 계속 눌러진다거나 이런 문제가 계속 종종 있었고 오른손 한 손으로 타자를 칠 때도 계속 스페이스바가 눌러지던지 아니면 왼손 한 손으로 타자를 칠 때도 계속 이모티콘 창으로 바뀐다던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처음으로 생폰으로 사용을 할까 하다가 그냥 다시 케이스 끼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2대1 비율의 영상 볼 때 펀치홀 부분 여전히 잘리는지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프로맥스 기준으로 여전히 잘리고 펀치홀 중간 정도까지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카메라는 영상 후반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카메라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카메라 같은 경우 이번에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서는 5배 광학줌을 지원하는 잔망경 마운트 카메라가 탑재되었고 프로 6.1인치형에는 기존 3배 광학줌을 지원하는 마운트 카메라가 탑재되었는데요. 그리고 48메가픽셀 메인 카메라 같은 경우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 탑재가 됐던 동일한 48메가픽셀 메인 카메라 센서가 사용되었는데 사진은 전체적으로 전작과 비슷한 그리고 아이폰 특유의 색감대로 촬영이 되기는 하는데 이번에 기본적으로 메인 카메라 센서 사용할 때 촬영 시 12메가픽셀이 아닌 24메가픽셀 사진으로 촬영이 되다 보니까 줌을 당겼을 때 깨지거나 뭉개지지 않고 디테일이 남아있어서 좋았습니다. 24메가픽셀로 사진을 저장해서 그런지 갤럭시처럼 사진을 촬영하고 나서 갤러리에 들어가면 후처리하는 데까지 대략 4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5배 광학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5배 광학줌이 좀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갤럭시 S23 울트라를 예로 들자면 S23 울트라는 3배 마운트 카메라도 있고 10배 마운트 카메라도 있어서 적당히 줌해서 촬영할 때는 3배 그리고 완전히 당겨서 촬영을 해야 할 상황에서는 10배 마운트 카메라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번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뭐 아니면 도 그 자체로 완전 당겨서 사용할 상황 아니면 화질을 포기하고 디지털 줌으로 적당히 당겨서 촬영을 해야 하더라고요. 물론 2배 광학줌으로 해당되는 줌도 지원을 하기는 하지만 솔직히 2배로 당겨서 촬영할 때랑 3배로 당겨서 촬영할 때랑 차이가 꽤 크거든요. 그래서 이번 아이폰 15 프로 맥스로 적당히 당겨서 촬영할 때는 진짜 2배 줌을 사용하던지 아니면 2배에서 3배로 디지털 줌 당겨서 촬영하던지 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장점도 있는 게 5배 마운트 카메라 덕분에 최대 25배 디지털 줌까지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30배 디지털 줌까지 지원하는 S23 플러스와 가깝습니다. 갤럭시처럼 줌을 8배 이상으로 당겨서 촬영할 때 오른쪽 상단에 어디를 줌하고 있는지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배 줌에서 1.2배, 1.5배 그러니까 28mm와 35mm로 해당되는 줌도 광학줌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잘 사용 안하고 웬만해선 2배 줌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사진 품질은 솔직히 아이폰 14 프로에 들어갔던 3배 마운트 카메라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되게 밝은 환경에서는 진짜 선명하게 나오는데 어두운 환경에서는 노이즈가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노이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처리 통해서 어느 정도 없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물 사진 모드 촬영할 때 자유자재적으로 심도를 어디에 둘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솔직히 인물 사진 모드는 잘 사용을 안 하게 되던데 인물 사진 모드 잘 사용하신다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참고로 일반 사진 촬영 모드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영상 촬영은 솔직히 말할 것도 없이 만족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제 주변에서 얘기할 때 사진은 갤럭시 그리고 동영상은 아이폰의 촬영 방식이 마음에 든다고 자랑을 하고 다닐 정도로 마음에 들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로그 촬영, 그러니까 색깔 없이 편집할 때 컬러 그레이딩을 할 수 있는 로그 비디오 촬영도 가능하던데, 솔직히 이제는 프로답게 전문가 시네마토그래피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첫 핸즈온 영상 때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 이전에 14 프로 같은 경우 4K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할 때 1배 줌으로 해둔 상태에서는 초광각 카메라로 전환이 안 되고, 3배 줌도 마운트 카메라로 전환되는 게 아닌 디지털 줌으로 하는 방식이었고, 3배 줌으로 설정해둔 상태에서는 1배 줌으로 전환이 안 돼서 촬영을 끊고 다시 촬영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 했는데, 이번 아이폰 15 프로에서는 4K 60프레임으로 촬영 시 0.5배던, 1배던, 2배던, 5배던 촬영하면서 자유자재적으로 렌즈 전환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애플 이벤트에서 렌즈 플레어나 고스트 현상 개선시키기 위해 렌즈 부분을 개선시켰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한 것 같아요. 플레어 현상이나 고스트 현상은 여전히 있기는 한데, 고스트 현상은 어느 정도 개선된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건 물론 조금 더 써보고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려하시는 부분, 바로 성능과 발열 문제인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동안 사용한 아이폰들 중에서 뜨겁다고 느껴진 아이폰이 이번 아이폰 15 프로 맥스였던 것 같습니다. 충전할 때는 기본적으로 뜨거운 건 물론이고, 그냥 인스타그램에서 릴스 몇 분 동안 보면 점점 뜨거워지고, 전화할 때도 뜨거워지는데 무슨 갤럭시 S22 시리즈를 다시 쓰는 기분이었어요. 보통 많이 뜨거워지면 카메라가 있는 쪽이나 아니면 디스플레이 상단 부분에 발열이 좀 있는데, 이게 43도가 넘게 올라갑니다. 제가 트위터 보니까 모든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 기기들이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고, 일부가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기기들을 받은 사람 중 하나가 아닐까 싶고, 이게 A17 바이오닉 칩셋 때문에 그렇다기보단 이번에 경량화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서 발열 제어를 할 수 있는 방열판 면적이 작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발열에 민감하시면 어느 정도 체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슬슬 추워지고 가을이 오니까 체감을 덜 하실 수도 있기는 하지만, 내년에 여름 갔었을 때는 좀 많이 체감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벤치마크 점수는 긱벤치6 싱글코어 기준으로 2900점대, 그리고 멀티코어에서는 7300점대 정도 기록이 되는데, 솔직히 벤치마크 기록이나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다른 스마트폰들에 비해 우수한 거는 맞아요.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배터리는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대략 10시간 반 정도 사용할 수 있었고, 배터리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은 이제 거의 완성형에 가까워질 정도로 여기서 뭘 더 개선시켜야 될지 고민이 될 정도예요. 프로맥스 치고 엄청 가볍고 두꺼워졌다고 하는데, 두꺼워진 것도 모르겠고 카메라도 좋아졌는데, 프로는 정말 너무 가벼워서 아마 가벼운 거 원하시면 프로를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발열이나 2배와 5배 사이에 애매하다는 그런 아쉬운 점도 뚜렷하게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이번 폴드5를 서브폰으로 내리고 15 프로맥스를 메인폰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분간은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빨리 교통카드랑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이 다른 은행 카드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확실히 삼성페이 반포기하니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대략 이 정도로만 전해드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영상 마치기 전에 아이폰 15 통신사 사전 예약 관련 광고 하나 전해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9월에 발표될 아이폰 15 라인업 통신사 사전 예약 광고는 처음으로 폰의 달인과 함께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 삼성과는 달리 사전 예약 사은품이나 혜택이 크게 없지만 폰의 달인에서는 통신사 사전 예약 시 단독 기기값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독 기기값 할인이나 닌텐도 스위치, 애플워치, 에어팟 프로 2세대와 같은 사은품을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고 거기에 추가로 기본 통신사 선택 약정 25% 요금 할인도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전 예약에 대한 알림 수신만 받도록 신청을 하는 것으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사용하는 통신사를 선택한 후 알림 신청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모델과 정보를 입력하면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후에 사전 예약 시작 전에 가격이나 조건을 확인한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송 전까지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추가 할인 또는 사은품을 받으려면 폰이 달인에서 통신사 사전 예약하는 방법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